도입 및 시청자 소통 여러분, 지난번 식초 영상이 나간 이후 정말 뜨거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평소 요리할 때나 쓰던 식초가 이렇게 위대한 효능이 있는 줄 몰랐다. 영상 보자마자 주방으로 달려가 식초 한 잔을 마시기 시작했다는 수천 개의 댓글을 보며 제가 내과 전문의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덕분에 조회수도 순식간에 20만 회를 돌파하며 많은 분이 막연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식초라는 구체적인 희망을 발견하신 것 같아 기쁩니다. 혹시 지금까지도 작심삼일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잘 드시고 계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식초를 매일 챙겨 드시다 보니 이런 현실적인 궁금증이나 고민이 생기지 않으셨나요? 박사님, 식초가 혈관에 좋은 건 이제 확실히 알겠는데 매번 물에만 타서 마시려니 조금 물리기도 하고 더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업그레이드 방법은 없을까요? 혹은 저는 선천적으로 위장이 남들보다 예민해서 식초의 강한 신맛과 산성이 조금 부담스러운데 속 편하게 먹을 방법은 없을까요? 하는 분들 말이죠. 오늘 제가 그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취향에 따라 설탕을 넣기도 하고 부드러운 프림을 섞기도 하죠. 특히 그 위에 시나몬 가루를 살짝 뿌리면 풍미와 향이 몰라보게 살아납니다. 식초도 똑같습니다. 그냥 드시는 것도 훌륭한 혈관 청소부 역할을 수행하지만 여기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3가지 천연 보약을 더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혈관을 닦아내는 수준을 넘어 혈관벽에 찰떡처럼 붙어있는 딱딱한 기름때와 혈전들을 뿌리째 뽑아내고 밀어내는 이른바 별표 혈관 포크레인 별표로 변신하게 됩니다. 평소 손발이 차거나 혈압, 혈당 조절이 안 되어 고민이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건강을 결정짓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3대 천연 보약, 양파, 생강, 마늘의 효능. 그렇다면 식초와 만났을 때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는 그 3가지 천연 보약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방에 항상 있는 양파, 생강, 그리고 마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커피는 카페인으로 뇌를 잠깐 깨우지만 식초는 우리 몸의 세포를 깨운다고 강조했었죠. 여기에 첫 번째 주인공인 양파가 더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 속 끈적끈적한 기름때를 마치 비누칠하듯 부드럽게 녹여내고 혈관 벽을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식초의 산성분이 양파의 세포막을 투과하며 이 유효 성분들을 밖으로 끄집어내기 때문에 그냥 양파를 먹을 때보다 흡수율이 몇 배는 뛰어납니다.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체온도 낮아집니다. 체온이 1도만 낮아져도 면역력은 30% 이상 급감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때 생강식초는 우리 몸속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합니다. 생강의 진저롤과 슈가올 성분이 식초와 결합하면 혈액순환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을 넘어 전신에 퍼진 만성염증을 태워버리고 우리 몸의 자체 복구 시스템을 재가동하는 강력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죠. 마늘의 핵심은 알리신이라는 성분인데 마늘 특유의 아린 맛 때문에 이가 약한 분들은 생으로 드시기 힘듭니다. 하지만 마늘을 식초에 담그면 식초가 마늘의 독성은 중화시키고 약성은 깊게 우려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마늘 식초는 기력을 뿌리부터 살려주는 천연 정력제이자 항암 보약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건강관리에 정말 진심인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소 혈압과 복부 비만으로 고민이 많으셨는데 제가 추천해드린 양파 식초를 3달간 꾸준히 드신 후 허리둘레가 무려 3cm나 줄어들고 혈압약 용량을 줄이는 놀라운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식초와 식재료가 만났을 때 일어나는 과학적인 화학 반응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주의사항 및 제조 원칙. 여러분, 세상에 몸에 좋다는 음식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과 전문의로서 매일 환자분들을 마주하며 뼈저리게 느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중에는 수많은 식초 레시피가 떠돌아다닙니다.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하는 말만 믿고 무턱대고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식초는 산도가 매우 강한 물질입니다. 특히 위벽이 얇아진 어르신들이나 평소 소화력이 약한 분들이 공복에 무심코 식초를 마시는 것은 불이 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점막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어 염증을 유발하거나 심하면 궤양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단순히 만드는 법이 아니라 별표 안전하게 제대로 만드는 법 별표입니다. 배합 비율 또한 중요합니다. 욕심이 앞서서 재료를 너무 많이 넣거나 숙성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식재료 본연의 약성이 충분히 우러나오지 못하거나 오히려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과 전문의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10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배합비를 아주 세밀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특히 평소 기저질환이 있어 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파트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누구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지, 어떤 부작용을 주의해야 하는지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만 마스터하시면 여러분의 주방은 단순히 요리하는 공간을 넘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보약방으로 변신하게 될 것입니다. 양파 식초의 기전과 효능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주인공인 양파 식초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양파가 몸에 좋다는 건 지나가는 강아지도 알 정도로 유명하죠. 그런데 굳이 왜 생양파가 아니라 식초에 담근 양파여야 할까요? 그냥 볶아 먹거나 된장에 찍어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훌륭한 섭취 방법입니다. 하지만 식초를 만나는 순간 양파는 비로소 완전체가 됩니다. 양파의 핵심 성분은 케르세틴입니다. 이 케르세틴은 혈관벽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라는 기름때를 긁어내는 이른바 혈관의 수성공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녀석이 성격이 좀 까다로워요. 그냥 먹으면 우리 몸속에서 흡수가 잘 안 되고 그대로 배출되는 양이 많습니다. 이때 식초에 아세트산이 구원투수로 등판합니다. 식초는 양파의 단단한 세포막을 유연하게 열어주어 그 안에 숨어있던 케르세틴과 유황 화합물들이 밖으로 쫙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말 그대로 식초가 양파의 영양분을 에스코트해서 우리 몸 구석구석 혈관 끝까지 배달해주는 것이죠. 양파 식초를 꾸준히 드시면 우리 몸에는 3가지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혈압이 박수를 칩니다. 나이가 들면 고무호스처럼 말랑해야 할 혈관이 파이프처럼 딱딱해집니다. 양파 식초는 이 딱딱해진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압력을 낮춰줍니다.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뒷목이 뻐근했는데 양파 식초를 드신 후 머리가 맑아졌다며 싱글벙글 웃으시던 모습이 선합니다. 둘째, 혈당의 널뛰기를 잡아줍니다.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 이거 정말 무서운 거 아시죠? 양파 식초는 장내에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변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말 그대로 천연 인슐린이나 다름없는 셈이죠. 셋째, 지긋지긋한 뱃살과 작별하게 해줍니다. 박사님, 저는 나이살이라 안 빠져요 하고 포기하셨나요? 식초가 지방 연소를 가속화하고 양파가 체내 독소를 밖으로 밀어내니 몸이 가벼워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때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일반 흰 양파도 좋지만 여유가 되신다면 별표 적양파 별표를 사용해보세요. 보라색을 띠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 노화 방지에 훨씬 탁월하니까요. 양파 식초 제조 및 섭취법자, 이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줄 양파 식초를 직접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사실 만드는 법은 라면 끓이는 것보다 쉽지만 그 안에 숨겨진 한 끗 차이가 약성을 결정짓습니다. 첫째, 양파 손질이 비밀입니다. 양파 2-3개를 준비해 껍질을 벗긴 뒤 여러분이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채를 썰어도 좋고 깍둑썰기를 해도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백세 박사의 꿀팁 나갑니다.
양파를 썰자마자 바로 식초에 담그지 마세요. 도마 위에 썰어놓은 채로 약 15분 정도 공기 중에 방치해 두는 겁니다. 박사님, 양파가 마르지 않을까요? 걱정하시겠지만 양파는 공기와 만나는 순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알리신 계열의 유효 성분을 더 활성화합니다. 이 15분이 보약의 농도를 결정합니다. 둘째, 용기와 비율입니다. 반드시 뜨거운 물로 소독한 유리병을 사용하세요. 양파를 차곡차곡 담은 뒤 식초를 붓는데 비율은 양파와 식초를 1 정도로 생각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이때 식초가 너무 쉬어서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꿀을 1스푼 정도 넣으셔도 풍미가 좋아집니다. 다만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 조절을 위해 오직 식초만 사용하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셋째, 숙성과 섭취입니다. 실온에서 하루 정도 두어 양파의 성분이 충분히 우러나오게 한 뒤 냉장고에서 3일 정도 더 숙성시키면 완성입니다. 드시는 법은 더 쉽습니다. 식사 중간이나 후에 양파 두세 조각씩 반찬처럼 곁들여 드세요. 아삭한 식감이 입맛을 돋우고 소화를 돕습니다. 우러난 식초물은 버리지 말고 물에 연하게 타서 음료처럼 드셔보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빈속에는 절대 금물입니다. 우리 위장은 소중하니까요. 이렇게 한 달만 꾸준히 챙겨 드셔도 거울 속 여러분의 안색이 맑아지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생강식초의 효능과 제조법 양파식초로 혈관을 시원하게 청소했다면 이제는 우리 몸속에 꺼져가는 건강의 불꽃을 지필 차례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 바로 생강식초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서 아이고 무릎이야, 허리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진 않으신가요? 자고 일어나도 몸이 쑤시고 천근만근 무겁다면 그건 몸속 어딘가에 별표 염증 별표이라는 쓰레기가 쌓여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며 체온도 함께 낮아집니다. 체온이 1도만 낮아져도 면역력은 30%나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동의보감에서도 성질이 따뜻해 몸을 보호한다고 극찬한 생강입니다. 생강의 핵심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은 열을 가하거나 식초 같은 산성 성분을 만날 때 그 항암 항염 효과가 수십 배로 뜁니다. 식초에 생강을 담그면 식초가 생강의 강한 독성은 빼주고 약성은 더 깊게 우려내어 최고의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만드는 법을 잘 들으세요. 1. 생강은 껍질이 얇고 살이 단단한 놈으로 골라 깨끗이 씻어주세요. 껍질 근처에 영양분이 많으니 너무 박박 깎지 마시고 살살 벗겨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2. 그 다음 생강을 아주 얇게 편으로 썰어주세요. 얇을수록 식초가 잘 스며들어 약성이 잘 우러납니다. 3.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썰어놓은 생강은 채반에 펴서 물기를 바짝 말려주셔야 합니다. 물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애써 만든 식초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소독한 병에 생강과 식초를 1:3 비율로 넣어주세요. 생강이 강하기 때문에 식초를 넉넉히 붓는 것이 좋습니다. 실온에서 일주일 정도 충분히 숙성한 뒤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식후에 생강 조각을 씹어 드셔도 좋고 따뜻한 물에 타서 생강 식초차로 즐기시면 그 어떤 비싼 보약보다 낫습니다. 특히 밤마다 손발이 차서 잠 못 이루던 분들이라면 생강 식초가 피를 돌게 하여 온몸을 훈훈하게 데워줄 것입니다. 단, 평소 몸에 열이 너무 많거나 이염이 심한 분들은 양을 아주 소량부터 서서히 늘려가며 내 몸의 반응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파트 7과 8 역시 내과 전문의로서의 진정성과 시청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 별표 약 1000자 이상, 한국어 기준 분량 대폭 확대, 별표로 상세히 확장해드립니다. 마늘 식초의 효능 및 활용 팁. 이제 마지막 주인공, 한국인의 힘이라 불리는 마늘 식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치고 마늘 싫어하는 분 계실까요? 고기를 구울 때도 국을 끓일 때도 우리는 평생 마늘을 달고 삽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박사님, 저는 마늘을 매일 먹는데 왜 이렇게 기력이 없고 늘 피곤할까요?
그 이유는 마늘의 좋은 성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지고 이장 점막이 얇아지는데 마늘 특유의 강한 자극 성분은 오히려 이장에 부담을 주기도 하거든요. 이때 마늘이 식초를 만나면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식초의 산 성분이 마늘의 핵심인 알리신을 우리 몸이 쏙쏙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완전히 분해하고 가공해주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마늘이 거친 원석이라면 식초는 그 원석을 깎아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정교한 세공사와 같습니다. 마늘 식초를 꾸준히 드시면 우리 몸에는 크게 3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막혔던 혈관이 뚫리며 피가 콸콸 흐릅니다.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하는 힘이 있는데 식초와 만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평소 뒷목이 뻐근하거나 손발끝이 저렸던 분들은 마늘 식초 한 잔의 혈류가 개선되는 시원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둘째, 천연 정력제이자 활력제입니다. 자고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인 분들에게 마늘 식초는 그 어떤 비싼 영양제보다 낫습니다. 셋째, 강력한 살균 및 항암 작용입니다. 몸속 나쁜 세균과 염증의 씨앗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역할을 하죠. 만드실 때 꿀팁을 드리자면 마늘을 통째로 넣기보다 칼등으로 살짝 으깨거나 슬라이스로 썰어서 넣어보세요. 그러면 알리신 성분이 훨씬 더 빠르고 진하게 우러나옵니다. 마늘 식초는 숙성이 생명입니다. 최소 2주일은 서늘한 곳에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마늘의 아린 맛이 빠지고 진짜 약이 됩니다. 숙성이 끝나면 식사 후 하루 두세 알씩 챙겨 드세요. 기력이 바닥났을 때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최종 주의사항 및 맺음 말자. 오늘 양파, 생강, 마늘 식초까지 정말 알차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이 주의사항을 듣지 않고 무턱대고 드신다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내과 전문의로서 드리는 3가지 당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위궤양이나 심한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상태에서 식초의 산성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꼴이 됩니다. 몸에 좋다니까 참아야지 하며 비명을 지르는 위장을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증상이 다 나은 후에 드시거나 아주 연하게 희석해서 티스푼 1숟가락부터 천천히 시작하셔야 합니다. 둘째, 기저질환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식초가 약물의 흡수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식초 자체가 혈당과 혈압을 낮추는 힘이 있기에 약과 함께 너무 과하게 드시면 자칫 저혈당이나 저혈압이 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셋째, 작은 습관의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식초물을 드신 후에는 반드시 맹물로 입안을 가볍게 헹궈주세요. 산 성분이 치아 에나멜을 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경호르몬 걱정 없는 유리병이나 도자기 용기를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금속 용기는 산과 반응에 좋지 않은 성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레시피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매일 나를 보살피고 아끼는 정성스러운 의식입니다. 큰돈 들이지 않아도 우리 집 주방에서 내 몸을 바꿀 수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요? 오늘 당장 마트에서 싱싱한 양파 한 망, 마늘 한 봉지 사오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한 달 뒤 거울 속의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생기 넘치는 모습일 거라 확신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이 정보를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실천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심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